도쿄 신주쿠의 한 카페. 유이뽕은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하트 오브 코리어. 하트 오브 코리아는 구독자 60만을 넘긴 인기 채널이었다. 한국 시골 사람들의 정을 일본에 전하는 다큐 채널. 그녀의 콘텐츠는 웃는 할머니, 친절한 어촌 사람들, 따뜻한 시장의 인심 같은 주제로 꾸며져 있었다. 유이뽕의 본명은 야마자키 유이. 도쿄대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기자 대신 감성 크리에이터를 선택한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한국에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는 달랐다. 부모는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해. 일본을 나쁘게 가르치고 있어. 학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들은 늘 피해자 행세를 한다. 우리 일본은 이미 사과했다. 그러나 유이의 영상 속에서 한국은 전혀 달랐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웃었고 손에 김치와 된장을 건넸으며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주 말했다. 일본과 한국은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 마음을 알면 벽은 사라질 거예요. 그녀의 채널은 점차 인기를 얻었지만 일본 내 일부 시청자들은 비난했다. 한국에 이용당하는 일본인. 한국 미화 유튜버.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그 비난 속에서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가장 먼 곳,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섬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쳤다. 신안 바다의 점처럼 흩어진 섬들. 그녀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가 내리던 6월 초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목포항으로 향하던 날 하늘은 회색이었다. 해무가 끼었고 파도는 높았다. 작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유이는 두 손으로 카메라를 꼭 쥐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 섬 하이도 근처의 무명 작은 섬. 그곳엔 어촌 마을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의 시골 인심을 주제로 다큐 영상을 찍으려 했다. 촬영 계획표에는 비 오는 날, 어부의 하루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예고 없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는 더 이상 운항하지 않았고 그녀가 타야 할 마지막 차량도 이미 떠나버렸다. 섬에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지만 운행이 끝난 지 한참이었다. 비는 옷을 적셨고 장비는 젖어갔다. 그녀는 손에 쥔 컵라면 하나를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도 못 먹네.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비바람 속에서 한참을 헤매던 그녀의 앞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창문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일본 여자가 이런 시골집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문이 먼저 열렸다. 작은 키의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거기 누구야? 어디서 왔어? 저 일본에서 왔어요. 촬영하러 왔는데. 아이고야, 이런 날에 뭔 촬영이야?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유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손은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외할머니의 손 같았다. 작은 방 안엔 장작불 냄새가 났다. 젖은 카메라를 닦던 유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뚝배기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뭘 좀 드셔야지. 젊은 사람이 비 맞고 다니면 큰일 나.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를 겨우 내뱉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김치, 간장게장, 미역국, 그리고 밥 한 공기. 비린내 하나 없이 정갈한 음식이었다. 유이는 카메라를 켜지 않았다. 이건 영상으로 남길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할머니는 물었다. 일본 아가씨가 이런 데는 어쩐 일이야? 한국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정?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밥 나눠 먹는 거지. 그 단순한 말에 유이는 울컥했다. 정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한 끼 밥에 담긴 마음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할머니는 묵묵히 방 안에 담요를 펴주었다. 그녀는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일본에서 배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 사람은 일본을 미워한다.
그러나 지금 그녀를 감싼 것은 미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작은 일기를 썼다. 오늘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텔레비전이 말하던 한국은 없었다. 마음의 온도가 있는 나라였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엔 햇빛이 부서졌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장독대 뚜껑을 열고 있었다. 아가, 국은 좀 더 먹고 가.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유이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켰다. 그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한국의 정입니다. 그녀는 영상의 제목을 비 오는 섬에서 배운 한 끼의 온도 라고 붙였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댓글창은 폭발했다. 유이뽕, 이번 영상은 눈물이 나네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따뜻했나요? 나는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오해했네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내 일부 극우 커뮤니티는 비난했다. 한국의 세뇌된 여자. 이건 감정팔이다. 그러나 유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댓글에 이렇게 썼다. 저는 거창한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밥이 사람을 바꾸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 유이의 채널엔 한국의 숨은 마을 시리즈가 이어졌다. 섬마을, 시골 장터, 농촌 마을의 작은 이야기들. 그녀는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말한다.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예요. 일본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한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이는 미소 지었다. 한국은 제가 인간의 마음을 배운 나라예요. 몇 달 뒤 그녀는 다시 신안을 찾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가 있었다. 이웃 주민이 말했다. 할머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유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바다에 띄웠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밤 냄새를 기억해요.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비였다.